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10분 동안 뭐 시간은 짧지만 그러나 여러분 쉬고 또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첫 시간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 직업윤리와 자세, 국민상담, 컨설팅에 관해서 잠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공무원의 행동강령, 또 공무원의 윤리강령 이런 문제도 살펴보고 우리 행정사 윤리운영규정이라든가 행정사의 윤리강령, 또 윤리강령에 대한 서약서 문제, 또 국민상담 시, 또 컨설팅, 행정 컨설팅 시 어떻게 윤리 문제를 함께 적용해 나갈 것인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국민과 함께 행정 편익을 위해 일할 것인가, 이런 문제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전체 공무원에게 이제 이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는 윤리 강령입니다. 행동 강령 하니까 이것도 바로 행태적 접근을 통해서 행동 강령을 알아봐야 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의 목적에서 위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공정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윤리적 원칙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이 원칙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윤리 원칙이나 규정 이런 것도 우리 윤리 헌장에 나타나는 것, 윤리 규정에 나타나는 것, 이런 내용들하고 다 이제 뭐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이것도 윤리에 관한 문제죠. 공직자가 부당이득을 수수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제4장에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에 조치 등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직을 했고 또 교수직에도 계셨던 분의 유튜브에서 그런 거를 한번 봤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국민의 질, 정치인의 질, 전문자들의 질이 좋아야 된다. 질, 자질.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자질이 좋으려면 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국민윤리,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참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자세가 좋고 윤리성이 좋은 이제 학계에서나 공직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 승진하고 잘 돼가는 걸 저희가 봤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얘기하면서 그런 공직자의 자세 문제, 행동 문제, 윤리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각 부서의 윤리 강령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동 강령이라면 전체 공무원들이 이제 다 적용되는 거지만 각 부서마다 또 그 부서 특징에 맞게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나 교육단체나 교육기관이나 다 이런 윤리 문제가 함께 적용된다. 내용은 약간 그 부서에 따라 다르지만 특색 있게 다르지만 다 공통점이 많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윤리 강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이 공무원 윤리 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속 공무원의 행동 기준, 윤리 강령, 윤리 규정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정해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윤리 강령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반적인 공직사회 이렇게 됐지만 또 공직사회를 우리가 알아야, 그 윤리 강령을 알아야 행정사로서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정사는 공직에 계신 분도 있었고 또 이제 시험 봐서 행정사가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있을 때는 공무원과 함께 공직사회, 물론 또 국민의 여러 가지 공익보호도 하지만 공직을 대표로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기관에서. 그러나 행정사는 공직자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행정원칙에 위반된 행동을 했다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찾아내서 이의신청이나 또는 의견 제시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이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강령도 알아야지만 이제 우리 행정사들의 윤리강령은 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 분야의 전문 자격사입니다. 이것은 뭐 수차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법 제1조에도 이런 게 있죠. 또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행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공적이며 봉사적인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들은 품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해야 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신력 높은 전문 자격사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행동 기준이 바로 윤리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행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적법 공정 성실한 업무 수행. 그래서 공신력 높은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행정사 윤리 강령의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사 윤리 강령을 조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은 내용,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사회의 정의의 실현과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신력을 배양하고 명예와 품위를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다. 공신력 배양, 명예, 품위. 행정사로서 항상 명예, 품위를 지켜야 된다. 일본 행사에도 이런 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는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 자격사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구현함과 아울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자격사가 된다.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받아야 됩니다. 국민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사들이 가서 뭐 브로커처럼 잘못한다든가 또 실력도 없이 가서 그냥 큰 소리를 치고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공직자들과 관계할 때 공직사에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할 때도 이런 우리의 품위와 어떤 명예를 지켜야 된다. 행정사는 그 업무를 보면서 타인의 소송이나 기타 관리 분쟁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업무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행정사는 과장 또는 거짓 은행, 광고로 국민을 기망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행위를 배척하여 국민에게 책임있고 공신력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장 거짓된 행동, 은행 이건 절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인터넷이나 어떤 과장 거짓된 이런 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업무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약간 거짓된 허위 이렇게 좀 과장된 이런 홍보도
우리 행정사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 각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자격사들 보면은 행정사는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공익적 봉사자적 책무를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칙 이 윤리강령 지난번에 또 대의원총회에서 다 의결이 됐죠. 12월 27일. 그래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윤리강령을 우리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 분야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행정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공익적이며 봉사적인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우리의 행정사들은 품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적법, 공정,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식력 높은 전문 자격사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행동 기준을 정한다. 이것은 이제 행정사 윤리 강령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사회정의 실현과 윤리적 가치관, 공신력을 배하고 명예와 품위를 함양한다. 행정사는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국민에게 책임있고 공신력인 업무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행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권리 분쟁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 행정사는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공익적 봉사자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행정의 의미도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공공,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사가 서명해서 이런 서약서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리강령과 이런 행정사 서약서가 나오기까지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운영 규정에 따라 우리가 윤리강령이라든가 또 윤리강령에 대한 서약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규정도 지난번 12월 10일 이사회와 12월 27일 또 그 대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죠. 본 규정은 대한행사회 정관 55조, 정관 55조에 이제 이런 윤리 규정이 관한 게 나오죠. 대한행사회 회원인 행정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헌장과 행위 규범을 정함으로써 행정사의 품격과 위상을 제고하고 본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 헌장과 행위 규범이잖아요. 행동 규범. 그러니까 공무원의 행동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윤리 강령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행동과 태도.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운영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원이라면 정회원과 준회원을 말한다. 정회원은 정식 회원에 등록하고 또 회비도 납부한 자가 정회원이 되죠. 행정사람은 대한행정사의 회원인 행정사를 말하며 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행정사도 포함한다. 법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여기에 회원에 포함된다. 제 규정이라면 행정사회 규정 및 규칙을 말한다. 결의사항이라면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총회라든가 이사회 또 총회 전체 거쳐서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야 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죠. 행정사는 행사법과 본회의 정관 제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윤리 헌장을 준수함으로써 신뢰받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학문과 전문적 지식의 함양에 정진함으로써 민원행정 관련 법령과 제도 및 절차의 개선을 도모하고 후진 교육에 공헌해야 한다. 이제 서두에도 제가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행정사 직업윤리 교육 제1기로 오신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이사님, 또 교수님들 후진 교육에 공헌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규정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 법률 서비스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한다. 건전한 거래가 되도록 해야지 어떤
브로커식으로 한다든가 과장, 허위 선전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수차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 규정 기본 윤리 강령이 나옵니다. 행정사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항상 품위를 지켜야 된다. 이건 뭐 수차 강조된 겁니다. 행사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사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해야 한다. 회원 상회할 때 서로 헐뜯거나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인간 사회다 보니까 서로 잘못하면 비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정한 객관적인 비판은 몰라도 정말 다른 회원을 헐뜯거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명예나 또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해야 한다. 행정사는 사무소 직원의 업무상 행위가 본 규정에 정하는 행정사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데리고 있는 직원도 우리 행정사와 똑같은 그런 윤리적 규정에 적합하도록 행동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리 규정 제2장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윤리입니다. 성실 의무가 있죠. 제6조의 행정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고 업무를 대행 및 대리할 때는 지연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친절하게 응대. 불친절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오면 안 되잖아요. 친절하게. 또 대리할 때는 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한다. 행정사는 의뢰와 받은 업무를 처리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 하고 의뢰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한 7, 8년 해오면서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굉장히 저에게 지금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데 상담할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해주게 됩니다. 또 후진 교육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업무 처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으로 이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성실 의무다. 또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서 보수도 행정사는 업무를 수임하면서 그 보수에 관해 약정해야 되는데 행정사의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받을 반대 급부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해야 된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결정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고객이 오면은 국민들이 업무를 요청해 왔을 때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한 정당하게 받아야 되고 약정한 보수 외에 별도의 금품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계약서에 반드시 약정한 보수 내용을 기재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약정한 보수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의 도리다, 윤리다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는 사건의 유치를 위하여 수임료, 상담료, 고문료, 자문료 등 보수에 관해 다른 행정사와 부당한 점가 경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실제로 연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행정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원행정 서류 하나 써주는데 2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받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때요? 싸게 하는 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먼저 그렇게 서로 경쟁해요. 이 사람 싸더라. 그러나 잘해주는 게 문제잖아요. 잘해주고 적정한 가격. 그런데 함께 옆에 사무실이 있고 할 때는 그 보수에 대해서 서로 적정하게 이렇게 받아야지 어느 한쪽은 막 터무니없이 낮게 받고 또 높게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경쟁을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사람들은 보면 내가 염가한다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일부러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윤리 규정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할 때는 광고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싸게 받고 그건
어떤 얘기는 하지 말고 사실 남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미덕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 규정 비밀 유지해야 한다. 이건 뭐 윤리헌장, 공무원윤리헌장이나 다 나온 얘기입니다. 행정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면 공개해도 되죠. 그러나 동의가 없을 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사무소의 직원, 기타 행정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 하여금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함께한 지휘 감독을 받는 이제 직원들에도 비밀 유지 이걸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면서는 시근 장치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직에 있을 때 대비나 2급 비밀, 1급 비밀 다 이렇게 시근 장치를 잘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들도 참 보관 기간까지 철저하게 이런 시근 장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사무의 수임 구조에 행정사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인과 사이에 사업상 거래를 하거나 이외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약정, 다른 약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수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 행정사는 사건과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사건 처리의 대가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금품 거래도 적정하게 하고 잘해야지 부정한 방법으로나 또 제3자로부터 또 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래서 여기에 규정된 것입니다. 행정사 윤리의 규정이란 또 운영규, 행정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죠.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존중하는 적정 행정 절차의 실현에 협조하면서 의뢰인의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윤리는 행정사는 수임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허위사실의 주장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업무 처리할 때 수임을 받은 업무에 대해서 어떤 허위 증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그게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저도 출입국 업무 이제 할 때 범죄 경력 증명서를 본국에서 해와야 되잖아요. 그 서류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허위로 발급받아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행정사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출입 시 담당 공무원 등과의 상호 신뢰를 존중하며 품위 있는 행동으로 행정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유지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정말 공무원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친절하게 우리 신뢰를 갖고 해야 된다. 물론 담당 공무원도 행정사들한테 또 함부로 해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고려하면서 상호 정말 신뢰에 바탕하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품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행정기관의 비밀을 업무 처리에 이용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비밀도 우리가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얘기한 내용이라든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들이 얘기한 걸 아무 데나 가서 함부로 얘기해도 안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윤리 규정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자에 대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의뢰인 및 행정기관 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제3자의 관계에서도 상호 신뢰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자의 관계들. 업무 수행하는 당사자도 있지만 또 거기에 관련된 제3자, 또 공무원과 관련된 또 제3자, 그 관련된 제3자, 그런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행정사는 제3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의 약속을 하지 아니한다. 제3자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받아도 안 되고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어떤 약속을 해도 안 된다. 제4장 신고, 조사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인데요. 본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 본 윤리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본 윤리위원회 보고하여 그 결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기고 윤리상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윤리위원회 이렇게 얘기하도록 우리 윤리의 규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 규정 4장 신고, 조사 및 징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뭐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도 징계에 관한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이런 그 징계에 관한 거 우리가 강한 징계 받도록 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윤리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행동만 하면 왜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 징계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런 규정은 알아야 된다. 신고, 조사 및 징계 제14도 윤리 규정 위반 행위의 신고와 조사. 누구든지 본의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본의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받은 윤리위원장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되고 신고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되겠다. 신고했다고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을 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4장에서 신고, 조사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윤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조사해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회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회장에게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은 반드시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회장에게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혼자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묵혀버린다든가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보고 없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사 윤리 규정에 관한 규정, 징계 규정입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한 14조 4항 또 5항에 따라 윤리 규정 위반 행위를 보고받은 회장은 보고된 위반 행위와 제출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하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행정사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징계 조치.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는 징계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징계 규정을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상 이제 행정사의 기본 윤리와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행정사의 기본 윤리와 자세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는 첫째로 품위 유지를 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또 품위를 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행정 전문자에서의 긍지를 갖고 또 행정적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행정적 권위는 갖되 또 권위 주의는 갖지 말아라.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위, 행정사로서의 정말 지식을 갖고 있고 품위도 유지하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그런 권위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갖지 말아라. 권위주의란 뭡니까? 국민에게 또 교만하거나 이런 그 권위주의에 따른 어떤 권위주의라는 것은 바로 윗사람에게는 아부자라고 알사람에게는 어떤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행정사는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익 또 공공의 이익, 행정사는 국민 편익 또 공공의 이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행정사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해야 됩니다. 행정사는 의사능력 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황을 고려하고 어떤 사회 환경을 고려해서 행정사는 이래야 한다. 법률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인간관계와 시리어스 리더십, 자신, 섬김, 협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죠. 그래서 이처럼
행정사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긍지, 행정적 권위, 국민 편익, 공공의 이익, 신의성실의 원칙, 의사전달, 상담 능력, 신뢰성, 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한 여러가지 이러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인간관계, 리더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와 국민 상담 컨설팅. 행정사는 바로 행정 컨설턴트로서의 행정사법 제2조 6항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된 것을 그러한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고객 상담에서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것이 바로 지도에서 행정 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행정 법령, 제도, 대내 행정 운영관계, 컨설팅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와 자기관리, 컨설팅, 또 전문적인 행정사 업무 수행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어야 된다. 행정 관련 법령 외에 정보화 시대 사무관리, 행정 사무관리습도 해야 되고, 행정사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영 컨설턴트처럼 조직 인사, 재무관리, 마케팅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영정보, 경영전략, 고객 수요에 맞는 행정 서비스 컨설팅으로 성공 전략, 기획개발, 창업 컨설팅, 케어 컨설팅을 잘해야 한다. 또 위기관리 컨설팅을 해야 한다. 특히 요새 코로나 시대 위기관리 컨설팅도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은 컨설팅의 내용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 컨설팅의 개념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 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국내에서 했고, 중국의 대기업도 한번 진단 지도, 화학 성물 폴프 공장인데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 20여 개 성 돌아다니면서 성장 시장, 또 현장, 또 공직자들 모아놓고 경영 컨설팅, 경영 정보 이런 과목으로 이제 강의를 한 바인데 참 그 사람들이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영이 잘못된 걸 과감하게 저는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얘기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이 열심히 듣고 잘 그걸 따라서 이제 실천에 옮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업들, 중국의 어떤 그 정보화 시대 상당히 그 발전해가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2 국가에 미국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면 정보통신기술, 즉 ICT죠.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컨설턴트 역량, 분석 기법을 또 가져야 됩니다.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맞는 또 우리가 이런 분석 능력도 가져야 된다. 3C 분석, 고객의 욕구라든가 경쟁자 욕구, 동향, 자기의 어떤 그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해야 된다.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스왓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컨설팅 스킬, 고객 면담, 고객의 욕구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진단도 잘해야 되고, 제안서 작성하고 계약, 실행 결과 이렇게 또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해나가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려면 도전정신, 창의성, 진취적 열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고객 지향적 마인드가 있어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정신적, 체력, 윤리의식, 객관성 이런 걸 갖고 컨설턴트로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행정 환경도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컨설팅 기법도 활용해서 이제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창업 컨설팅 교육도 제가 이제 변호사와 함께 창업 사관학교도 열어서 함께 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들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이 창업 컨설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정보화 시대, 거기에 맞는 창업 컨설팅을 해야 되잖아요. SNS,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 시대. 그래서 그 스마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튜브, 카톡, 이런 걸 잘 또 활용해서 홍보도 해야 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홍보 전략도 세워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컨설턴트로서의 컨설팅, 행정 컨설팅을 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상담 편익 설득 컨설팅 기법에서 이제 로고스적, 파토스적,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해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감성에 호소해야 되고 감성적 아이덴티파이, 동의시하는 파토스적 설득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행정사가 지식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그 해당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행정사수의 업무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오면은 무조건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들 아픔을 호소할 때 그 아픔에 동감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함께 상담을 해줘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에토스적 설득 방법입니다. 진실한 성품, 신뢰성, 이것이 설득 방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에토스,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설득 방법, 이것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행정사, 또 공직에 있던 분이나 시험 출신들, 국민들이 비교적 신뢰를 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런 종합적인 이제 상담 설득의 기법에서 알아야 될 이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설득 기법을 알고 설득을 해야 된다. 특히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이제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이 피터 드라커가 얘기한 거잖아요. 경영학자. 이것이 삶의 자세가 핵심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사실 그래요. 사람에 대한 경영. 이걸 잘해야 우리가 상담에서 컨설턴트로서 상담에서 잘해야 우리가 계속 업무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한테 발전적인 행정사로서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드라카의 이런 모습을 또 이런 주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연수교육에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사 여러분, 최고의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의 확고한 직업 윤리의식을 갖고 행정사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큰 발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는 21세기 지식 경영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력군으로서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과 리더십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반드시 성공한 행정사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시길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 연수교육 첫 시간, 행정사 직업윤리에 관해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신 행정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창업을 하고 나서 행정사 실무를 수행하신 행정사님들이기 때문에
개업 행정사님들에게 오늘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 행정사 업무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행정사 협회도 크게 발전해서 우리 행정사 업계가 날로 성장하기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